일본이 이렇게 신칸센 왔다 세계 선보이고 나니까 세계가 놀랬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 당장 만들겠다. 미국도 고속철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죠. 아직도 미국은 제대로 된 고속철이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철도를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와 주 사이에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중앙정부 나서줘야 돼요. 유럽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가 강한 프랑스가 고속철이 강하거든요. 미국 국민들은 자동차도 없고 뭐 가난하니까 대도시로 몰려드니까 원래 미국의 부자들은 탈출을 하기 시작해요. 미국은 거대한 거점 도시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 왜 고속철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미국이라는 그 위대한 나라가 왜 고속철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요. 그런 것 갖다가 나름대로 관찰한 것들, 우리 공부한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고속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주로 멋지게 생긴 KTX 전동차라든지 그 열차, 기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고속철 기술의 핵심은 철도입니다. 철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위에 만드는 거는 그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철도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철도라고 그러면은 가다가 보면은 딸까닥 소리 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왜 나는가 하면은 철로가 여름에는 늘어나잖아요. 여기 철이니까. 늘어나니까 철로 사이에 공간을 띄워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철로 사이에 공간이 조금씩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갈 때마다 딸까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고속철 기술은 이게 없습니다. 이 연매가 따로 없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 없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테제베 알스톰사에서 기술을 갖다가 받으면서 우리가 흡수를 잘해가지고 한국은 지금은 뭐 알스톰사에 그 버금가는 필적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됐는데 하여간 전 세계에서 몇 나라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제일 먼저 실용화한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신칸센이에요. 신칸센은 1964년도에 10월 달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는데 도쿄 올림픽을 기념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다 라고 하면서 짠 선보였죠. 약간 영어로 뷰리 트레인이라는데 앞에가 동그랗게 돼가지고 무슨 탄환처럼 생겼죠. 일본에서는 탄환 열차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총알 열차라고 하는데 이 뷰리 트레인의 모양에다가 뒤에는 또 이 눈이 살짝 덮여 있는 그 후지산,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바로 그걸 보여주면서 일본이 바로 1964년대 우리는 이제부터는 잘 사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도쿄올림픽을 했죠. 일본이 이렇게 신칸센 왔다 세계 선보이고 나니까 세계가 놀랬죠. 미국도 원래 철도의 나라거든요. 원래 철도가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포드 자동차 나오고 항공기 나오면서 미국이 철도는 주로 화물차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 일반 여객 수송은 자동차하고 이제 항공기로 가게 되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4년대 그 신칸센을 보고 나서 미국이란 나라 자존심이 강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 당장 만들겠다. 미국도 고속철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죠. 그런데 1964년 5년에 린든 존슨이 추진하겠다 말을 했는데 아직도 미국은 제대로 된 고속철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왜 그렇게 되냐 이게요. 왜 미국은 고속철이 이렇게 없는가? 미국에 가보시면 알지만 미국은 교통이 참 불편합니다. 불편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 많은 철도 대부분은 사철입니다. 민영철도예요. 우리나라처럼 국철이 아니고요. 민영철도라 가지고 구간별로 있는 그 철도는 상업적, 산업적으로 물건을 나르는 그런 수송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들이 철도를 민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여객 수송보다는 자기들 하고 있는 그런 물류 수송이 더 중요하니까 잘 안 빌려주죠. 그래서 이 엠트랙이 활성화 잘 안 돼요. 자, 하나 제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 노선이라고 그러면은 뉴욕하고 워싱턴 DC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뉴욕 가보시면은 뉴욕에서는 에어포트는 JFK 에어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선 같은 경우는 라구아르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맨하튼에서 라구아르디까지 가야 돼요. 가는데 뭐 택시 타고 가면은 그것도 제대로 된 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타고 가면은 보통 1시간 걸리겠죠. 국내선도 항공기를 이용하니까 티켓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티켓 구해가지고도 줄 서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탔다고 칩시다. 활주로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바깥에 일렬로 비행기들이 쫙 서 있어요. 활주로가 일종의 또 트래픽 잼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방송이 나와요. 지금 활주로가 막혀가지고 한 30분 늦어질 거라고 기다리라고. 그러면은 이제 음악 듣고 기다려요. 뉴욕하고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고속철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없는 대신 미국이 고속철 비스무리한 걸 만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꽤 성공적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동부의 보스턴, 그 다음에 중간에 뉴욕이 있죠. 그 다음에 워싱턴 DC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노스 이스트 코리도라는 건데 거기는 고속철을 들여왔어요. 차량은 고속철 차량을 들여왔어요. 그게 이제 알스톰, 우리 KTX 우리한테 맨 처음 기술 가르쳐줬던 그게 알스톰사 거거든요. 그게 엠트랙, 미국의 이제 그 공영 철도 회사인데 미국은 철도가 기본적으로 갭이 없이
쭉 연결된 고속철 전용 그 트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철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철로를 사용해야 돼요. 재래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꾸불퉁꾸불퉁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그 워싱턴 DC를 갈 때도 보면은 조금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합니다. 회전을 많이 할 때도 속도를 갖다 내는 방법, 여러분들 자전거 타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스케이트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몸을 눕히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뭔가 하면은 틸팅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틸팅인데 바로 알스톰사에서 틸팅하는 그 기관차를, 그다음 열차를 갖다가 이제 수출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아셀라는 틸팅하는 열차입니다. 그래서 틸팅을 통해 가지고 속도를 많이 낼 수 있어요. 최대 한 240km까지 낼 수 있어요. 한국에 관점에 왔을 때 그게 무슨 고속철이야, 한 준고속철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미국으로 왔을 때는 굉장히 빠른 겁니다. 빠른 건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일부에서만 240 정도 겨우 찍고 한 45km 정도가 있대요. 대부분은 철로 자체가 굉장히 재래선이라 가지고 속도를 많이 내면 큰일 납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아셀라라는 거는 속도가, 평균 속도가 한 시속 100, 한 20, 30 정도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좀 빠른 철도? 그러니까 신분당선 철도보다 조금 더 빠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셀라는 또 비싸요,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그 다음에 경제 수도인 뉴욕까지는 제일 좋은 거는 값싼 그레이하운드 타고, 거기가 서울하고 부산 정도 거리니까 그레이하운드 타면은 미국은 또 트래픽 잼도 심합니다. 이게 좀 많이 막히니까 한 6시간, 7시간 걸릴 거예요.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셀라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준고속철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아셀라 지나가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특히 뉴욕하고 워싱턴 DC 사이는 그래도 속도를 좀 낸다고 그러니까 그 상업적으로도 꽤 성공을 했고, 그리고 9.11 이후에 성공을 또 했답니다. 돈을 많이 벌었대요. 왜냐하면 9.11 이후에 비행기 탈 때 이 조사하고 무슨 검색하는 그게 복잡해지니까 돈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내 복잡한데 뭘 그렇게 타느냐, 그냥 암트랙 좀 티켓값 좀 더 주고 타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답니다. 특히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도 유럽처럼 제대로 된 철도를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공화당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싫지요. 왜냐하면 이 고속철을 날려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철도 같은 경우는 주에서 주 사이에 움직이는 거야 주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고속철이라는 거는 장거리로 이동하잖아요. 장거리로 이동한다 그러면 주와 주 사이인데 이거는 주들이 돈을 잘 안 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와 주 사이에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중앙정부 나서줘야 돼요. 철도 놓을 때 우리 고속철도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한국 고속철은 은근히 저속철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권위주의 국가면은 대도시 중심으로 하면 나 그래야지 속도 나지 않아. 그래가지고 서울, 부산 찍고 대구 찍고 부산까지 찍고 해서 4개만 딱 나 그러면 되는데, 민주주의 딱 되고 나면은 이제 국회의원들부터 나서기 시작하고 민심이 또 오르고 사람들 청원 운동하고서 뭐 서명 운동하고 이렇게 되면은 김천도 놔줘야 되고요, 천안도 놔줘야 되고, 중간중간에 열차를 많이 놔줘야 돼요. 역을 많이 만들어주면은 300km까지 내는데 속도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00km 찍고 1분 딱 있으면 또 이제부터 자 지금부터 브레이크 잡습니다, 속도 슬로우 다운 된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고속철도가 고속철이 아니고 저속철이라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바로 사실은 이거는 민주주의의 덕분이기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바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그런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주 같은 경우는, 어떤 주 같은 경우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야 너희 주도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니 그냥 지나가자 라고 말하면 주에서 그럴 거면 우리 주를 왜 통과하냐, 그럼 통과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세니까 연방정부가 너희가 아무 힘써도 그러면은 통과 불능, 나는 들어오지 마, 이게. 그러면 우회해가지고 다른 주가 너희가 우리 무시했으니까 통과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누누이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19세기까지 미국 문헌을 읽어보면은 미합중국이란 말을 하잖아요. 우리 미합중국 할 때 The United States 하고 나서 R을 써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 주로 이루어진 그냥 복합국가, 그러니까 단체라고 보이는 거지 하나의 한 덩어리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세기 들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전쟁도 하면서 중앙정부가 세지잖아요. 이제 중앙정부가 커지면은 미국의 그 자유로웠던 옛날에 인간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됐던 그런 나라에서 조금 더 중국 같은 나라, 아니면은 유럽 같은 나라, 경찰이 모든 걸 다 감시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될까요? 약간 좀 억압적인 나라,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되게 파워가 세지는 나라.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파워가 세지면 좀 무섭습니다. 관존 민비, 민은 낮고 관은 높았다고요.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는 중앙정부, 강한 중앙정부로 좀 골고루 유럽식의 사회복지를 해나가면서 그리고 효율적인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미국 민주당이고,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좀 헐렁하고 엉망이고 치안도 안 좋고 그렇더라도 개인들의 자유를 갖다가 완전히 억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어떤 게 좋은 건지는 그거는 미국 국민들이 결정할 거고, 두 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우는 와중에서 미국이 고속철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국 고속철을 갖다가 만들려면 아까 말한 대로
고속철이라는 거는 중앙정부가 강해야 돼요. 유럽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가 강한 프랑스가 고속철이 강하거든요. 지방 분권이 잘 돼 있는 독일 같은 데는 프랑스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프랑스에 파리 말고 아시는 도시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프랑스의 모든 것은 파리에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독일 같은 경우는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독일처럼 이렇게 분권화된 데는 그렇게 철도가 발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신칸센보다 왜 한국의 KTX는 조금 질이 멸렬한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일본은 중앙부처 권력이 엄청 강하고 한국은 그에 비하면 조금 약한 게 있어서 그렇겠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미국이 강력한 중앙정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고속철이 많은 나라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너무 미국에 대해서 이게 예민한 얘기를 많이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미국이란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거는 미국을 원래 만들었던 백인들끼리는 좋은 민주공화국이에요. 이 백인들의 좋은 민주주의 국가. 노동력은 어디서 가지 않느냐? 바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의 흑인을 이용해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 개척을 해나갔다고요. 미국 백인이 나는 흑인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일종의 남아공에 가까운 아파르테이드, 노골적으로 아파르테이드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파르테이드를 하고 있는 이 거주 분리를 하고 있는 그 작업들이 있는 거죠. 미국 흑인들은 자동차도 없고 뭐 가난하니까 공중교통이 잘 돼 있는 대도시로 몰려드니까 원래 미국의 부자들은 탈출을 하기 시작해요. 이 탈출을 갖다 가능하게 한 게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바로 자동차 문화가 등장하니까 좋은 자동차만 있으면은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더라도 자기가 회사 CEO로 있든 자기가 중역으로 있는 회사를 갖다 뉴욕에 있는 회사, LA에 있는 회사로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안전한 자기 가족들은 안전한 교외 지역 아니면 교외보다 더 멀리 있는 지역으로 이제 보내놓고 자기는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하는 거죠. 미국의 백인들이 끊임없이 도망 다니고 흑인들은 쫓아다니고 하는 그 싸움들이 미국은 계속 있더라. 미국인 나라가 자꾸 백인들이 흩어지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미국은 거대한 거점 도시가 없는 거예요. 고속철이라는 거는 모든 곳에 설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거점에서만 서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전 국토에 골고루 흩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 역을 어디 놔야 돼요? 물론 뉴욕이라든 몇 나라는 몇 곳은 그래도 거점 도시가 있어요. 근데 중부 정도 가면은 거점 도시가 없어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가 고속철을 놓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건 바로 중산층 내지 부유층의 탈도시화 문제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 하는데 이 철도라는 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만 기술적인 문제 있죠. 아까 뭐 철도가 보면 이연매 없이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전기로만 이용해 가지고 고속을 내야 되거든요. 맨 처음에 KTX 만들었을 때는 맨 앞에 보면 기관차 있고 뒤에는 열차, 객차가 있죠. 기관차하고 객차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그 순발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은 기관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1번 객차를 끌어야 되고 1번 객차가 2번 객차 끌어야 되고 이거 한창 속도 다 내려면은 한 10분 이상 걸려요. 가속도를 올리기 위해 하는 방식이 뭐였는가 하면은 동력 분산형이에요. 새로 만드는 KTX 열차들은 보통 큰 기관차가 있는 게 아니고 다 객차예요. 말하자면 객차인데 그 밑에 작은 모터들을 갖다가 모터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고 큰 모터를 두는 게 아니고 작은 모터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1번 객차부터 10번 객차가 동시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속이 빨리 되죠. 그런 것도 한 기술이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KTX 처음 만들었을 때도 논쟁이 있었어요. 90년대죠. 기존에 바퀴를 굴리는 궤도형을 할 거냐 아니면은 미래의 기술인 마글레브 자기 부상 열차를 할 거냐. 그 당시에 아마 그 자기 부상 열차 했던 사람들 제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저는 자기 부상 열차 얘기 나오는 거 보고 나서 느낀 게 참 철이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편하게 살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휴전하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부산항으로 해외에서 물자가 들어오고 그 물자가 결국은 전선인 수도권이든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의 경부철도는 단지 여객하고 화물 수송하는 것만 아니고 전시에는 가장 중요한 병참 동맥이에요. 철도가 전시에 활용을 전혀 안 하는 철도를 낳겠다는 거예요. 마글레브 자기 부상 열차는 요만큼 떠요. 속도는 빠르죠. 거기다가 탱크 실을 수 있습니까? 못 실어요. 전시에 전혀 활용이 안 된다. 전시를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궤도 열차를 놔달라. 두 번째는 뭐냐면 디젤 열차 보면 냄새도 나고 뭐 소리도 시끄럽고 속도도 안 나는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모든 게 전동화되더라도 일부는 디젤 열차를 반드시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터지면은 그 위에 전선망, 전기망은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전동차가 못 움직일 걸 계산해가지고 반드시 기름 넣고 기름 떼가지고 움직이는 디젤 기관차는 반드시 소수라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철도라는 거는 매우 정치적으로 보는 게 좋다. 그래 봐야지 옳다. 그래 봐야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